지금부터 여행 가서 눈물 펑펑 쏟으며 알게 된 가족여행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해외 3번 갔는데 3번 모두 다 싸웠거든요. 자녀분과 부모님 모두 이 영상 같이 시청하고 평화로운 가족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자녀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가족여행 싸우지 않는 법은 나는 패키지 관광 가이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이드가 여행객들 짜증낸다고 같이 짜증내지는 않잖아요. 제가 앞선 2번 여행에서는 나도 같이 여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부모님이 재미없어 하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서 속상했거든요. 저는 보통 여행지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계속 어디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여행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음식 선정에 있어서도 난 가이드니까 당연히 우리 고객님이신 부모님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도 못 먹고 여기도 못 가네 이런 생각하면 파국의 시작입니다. 난 패키지 관광 가이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평화로운 가족여행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베트남 시장에서 흥정을 하는데 아빠가 한국 돈으로 몇 푼 한다고 그걸 깎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베트남 와서는 이렇게 깎아야 한다고 하고 아빠는 이런 저를 이해 못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빠는 베트남 여행이 처음이고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흥정하는 그 모습이 좀 이 가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제 모습이 계란 한 판 사면서 500원만 깎아줘요 이런 모습을 본 기분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깎는 게 낯선 느낌이지만 저한테 베트남 시장에서 흥정하는 건 당연한 거기도 하고 이 역시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싸움을 계기로 깨달은 건 부모님한테 여행 가기 전 충분히 그 여행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나는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당연한 게 부모님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들도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숙제 드릴게요. 부모님은 유튜브에 땡땡 여행 꿀팁 후기 면 여러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걸 최소 3개는 시청해주세요. 아들, 딸들이 말해주기에는 아들, 딸들이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간단한 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해주시면 좋겠죠. 대신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행지에 대해 공부한 후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짜증내지 말고 친절히 답해주는 걸로 합시다. 세 번째, 부모님이 가게를 가면 항상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5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걸 항상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지만 부모님한테는 방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중국 여행을 갔을 때는 200을 곱하면 대충 한국 돈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이건 한국보다 엄청 싸네 이러면서요. 아들, 딸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꼭 돈 계산법 알려주세요. 네 번째, 중국 여행을 하면서 아빠가 화장실 갈 때마다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짜증냈을 텐데 이젠 아빠의 이 말이 정보와 경험의 격차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어. 중국은 화장실이 더럽지만 호텔이 크고 일본은 깨끗하지만 방이 작아. 아빠, 여행은 그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후부터는 화장실 이야기를 멈추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한국에만 계셨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맞지. 하지만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여행 가서 불편한 게 있으면 아,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아,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국의 시작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는 한식을 꼭 먹어야 한다 하면 아들, 딸한테 미리 나는 하루에 한 끼는 한식을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하세요. 이미 다 스케줄 짰는데 가서 음식이 별로다, 한식 먹고 싶다 그러면 스케줄 동서 다 변경해야 돼서 머리가 아파요. 여행을 준비하는 게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다른 부모님 위해서 최선 다했는데 부모님이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계획한 입장에서 속상하고 기운 빠집니다. 여행에서는 우리 예쁜 말만 쓰는 걸로 해요. 5번째, 제가 또 이해 안 됐던 게 부모님이 지인 선물을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 이거 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생각했죠. 근데 부모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는 건 한국에 돌아와서였어요. 여행 갔다 와서 주변인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서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여행은 여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에 다녀온 후 제2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행 갔을 때 마지막 날은 엄마, 아빠가 지인들 선물 살 수 있는 시간을 꼭 충분히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선물 사는 시간은 몇째 날에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에는 이런 선물이 있다 라고 미리 리스트를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콩카페를 간다? 여기는 베트남 콩카페? 유명한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모르시거든요. 이곳은 베트남에서 엄청 유명한 카페야. 코코넛 커피가 맛있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여행 갔다 와서 선물 하나씩 주면서 주변인들한테 자랑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모님 한국 갈 때 사갈 선물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관광하는 장소에 대해 충분히 의미부여를 해주세요. 결론, 아들, 딸이 해야 될 일,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행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싸웠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여행 안 가! 라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화로운 가족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가족여행을 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화로운 가족여행 꿀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